자, 이제 한번 세계 지도를 살펴볼게요. 저는 세계 지도를 직접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거기에 있는 백지도 그걸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요. 네, 자, 여기는 지금 뭐냐면 이제 유럽이죠. 개가 있고요. 아이고, 실수. 자, 이렇게 해서 자, 아프리카가 갑니다. 홍해,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가서 이제 인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예, 인도 차이나 반도가 있고, 좀 있으면 여기에 아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죠. 자, 여기 이렇게 일본 한번 그려주고, 독도는 있자마자 이렇게 그리고 제주도 이렇게. 그 인도 차이나 쪽은 원래가 여기서 이렇게 더 삐져나오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더 그리고, 여기 또 오스트레일리아를 하나 더 그려줘야 되겠네. 좀 가끔씩 이렇게 연습을 좀 해요. 네. 세계 지도를. 여러분들 진짜 이 세계 지도에 많이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 세계 지도를 계속 보고 있으면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게 지금 안 나가네. 큰일 났네. 이거 남아메리카가 없어져 버렸어요. 유럽하고 아메리카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아프리카를 좀 더 이렇게 크게 그려야 되는데, 실수했네요. 예. 대충 아시겠죠? 영국. 예, 영국도 이렇게 지금 그려주고. 예, 이탈리아 반도. 예, 이런 식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그리고 사피엔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세계 지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위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세계선을 꼭 그리라고 했죠. 아프리카보다 살짝 낮춰가지고 여기 이렇게 한 선을 그으면 이게 바로 영도가 돼요. 영도가. 예, 영도가. 제가 제대로 그렸네요. 진짜 이제 연습이 좀 되나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맨 끝에가 이 마라도인데 여기가 한 33도 정도 되는데 북이 33도 살짝 밑으로 깔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정도 이렇게 지금 해야지. 이게 좀 잘못 그렸어요 제가. 원래 제대로 그러면 위치를 그리려면 적어도 이게 어디 가야 되냐면 이게 인도가 더 밑으로 좀 더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중국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인도가 이렇게 있고요. 잘 못 그렸어요. 이런. 자자자자자. 이렇게 이게 중국이죠. 예, 이런 식으로 좀 그려야 돼요. 이게 지금 뭐냐면 30도. 다음에 영국 기준으로 영국보다 살짝 위로 올리면 여기가 영국이거든요. 여기가 살짝 위로 올리면 여기가 이제 60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여기 있죠. 여기요. 그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또 여기기도 해요. 여기 이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이 잘 안 그려지네. 아이고, 이 부분이 즉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있는 북반구, 그리고 북반구 특징. 북반구 이쪽이 바로 세계 인구의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가 거기서 까지는 게 인도가 지금 10억이라서 그런데 이 10억만 빼면은 거의 우리 세계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노란 이 영역 쪽에 있어요. 여기에 지금 있죠. 요거를 뭐라 그러죠? 이 큰 대륙, 요거를 이제 우리가 유럽과 아시아가 합쳐졌다가 유라시아.
그러니까 여기를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그러죠.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당연히 남북 아메리카라도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 있죠. 여러분, 인도 대륙이 어떤 건지 아시죠? 이게 원래 유라시아 대륙과 따로 떨어져 있었던 놈인데, 이놈이 그냥 와서 붙어버렸어요. 팍! 그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 충돌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뭐가 생겼냐면, 이 산맥들이 생겼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히말라야 산맥인 거예요. 산맥. 네, 이렇게 좀 돼 있죠. 전반적으로 특징, 이렇게 세계 지도를 보니까 특징이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특징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서 좀 이 적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북반구하고 남반구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남반구 쪽에는 대륙이 없고 북반구 쪽에 많아요. 이게 원래부터 지구 역사 45억 년 동안에 계속 그랬던 건 아니고 대륙은 계속 움직이죠. 근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최근의 시대에 보면은 북반구 쪽에 대륙들이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또 특징이 뭘까요? 이 대륙, 북반구 대륙을 보면 특히 30도에서 60도 사이의 그 모습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유라시아 대륙은 어떻게? 이게 이렇게 옆으로 길죠. 옆으로 길어요. 옆으로 길고 여기에 진짜 인구들이 많이 살죠.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은 또 어떤 특징이냐면 위아래로 길어요. 위아래로 길어요. 예, 여기에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발견하셔야 돼요. 이렇게 참 낙서하기 되게 좋은데, 그리고 또 이 왜 위도가 중요하냐면 위도에 따라서 기후가 달라진다는 거 아시잖아요. 주로 이 적도 부근은 뭐라 그래요? 열대 기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적도보다 좀 위에 30도보다 아래의 기후를 뭐라 하면 아열대 기후라고 하죠. 아열대. 열대 들어가고요. 뭐 사막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요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30도에서 60도 사이가 이게 이제 온대 기후에 속하죠. 온대 기후. 그리고 여기 조금 60도 바로 밑에 부분을 이걸 냉대 기후라 하나요? 냉대. 침엽수림이 자란다고 하잖아요. 소나무 같은 그 침엽수들이 많이 자라는. 그 다음에 60도보다 상따 위에가 여기가 한대 기후.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좌우로 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같은 기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은 비행기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주로 대륙을 타고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기가 굉장히 유용했다, 되게 쉬웠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 또 이 아래 위로는 어때요? 아래 위로는 서로 다른 기후대를, 자기가 살고 있던 기후대와 완전히 다른 기후대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동이 좀 어땠을까요?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를 그리셨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 꼭 표시하세요. 자, 제가 이 기준은 30도에서 60도 요 지역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30도보다 아래쪽 여기랑 빗금을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주로 대륙 쪽, 즉 사람이 살고 있는 쪽에 있죠. 이 대륙 쪽을 이렇게 빗금을 치시면 인도, 그 다음에 중국으로 치면 중국 남부, 또 뭐 멕시코 지역 이렇게 되나요? 멕시코 지역, 요 지역대 여기 한번 빗금을 쳐주세요. 예, 여기 빗금을 쳐주시면 이게 뭐냐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즉 이 유라시아 대륙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인구가 많아지거나 뭐 제국이 생기거나 그렇게 할 때 이 아래로 이렇게 계속 대륙 진출을 할 거 아니에요? 땅으로 진출을 하겠죠. 그 대륙으로 진출을 할 때 항상 이들의 진출을 막았던 어떤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어요. 그 장벽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 빨간 빗금 요때가 이제 무슨 장벽이냐면 이 보이지 않는 장벽. 이게 바로 전염병 장벽입니다. 뭐가 있었냐면 이 정복자들한테 뭘 막았냐면 바로 여기 지금 적어 주십시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7대 전염병, 역사적으로 인류와 가장 밀접하면서 중요한 전염병이 있는데
콜레라. 이 전염병 장벽의 이 주요 장벽이었던 그 전염병이 뭐냐? 콜레라, 그 다음에 말라리아, 그 다음에 황열병. 이 병들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이고 있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내려갔다 하면은 바로 이 전염병이요, 죽여버려요. 사람을 죽이는 병이에요. 네, 이렇게 있었고, 이 장벽 때문에 여기 진출을 좀 못했었던 거예요. 이거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그런데 이 온대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 이쪽 30에서 60도 사이에 있는 그 전염병이 없었나? 이때에도 굉장히 유명한 전염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만한. 좀 적어보세요. 하나가 뭐냐면 그 유명한 패스트죠. 패스트. 그 다음에 지금은 정복이 된 그 유일한 전염병 천연두. 그 다음에 콜레라도 이때 이 아래에서 위로 이제 올라왔어요. 유행이 됐죠. 콜레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플루엔자, 바로 이제 코로나19, 감기, 독감. 이 4개 질병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온대 지역에서 유행한 전염병이 뭐라고요? 패스트, 천연두, 콜레라,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었던 여기에 있는 그 전염병 장벽은, 이 장벽이라고 하는 거는 요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있는 이 유라시아 대륙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전염병 장벽은 콜레라, 말라리아, 황열병. 패스트, 천연두, 콜레라, 인플루엔자, 콜레라, 말라리아, 황열병.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유라시아 대륙 사람들이 위쪽으로 진출하기에 또 이 진출을 막았던 중요한 또 장벽, 보이지 않는 장벽이 또 있어요. 이거 체크해 두세요. 이렇게 60도 부근이나 60도 이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빗금을 치시면 돼요. 이 보이지 않는 장벽은 뭘까요? 이 보이지 않는 장벽. 그래서 여기 지금 물론 바다로도 막혔지만 이 장벽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죠. 빙하기 때는요. 빙하기 때는 여기가 대륙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때는 이렇게 넘어오기도 했대요. 근데 지금은 또 이게 바다가 막혀 있죠. 어쨌거나 요 장벽, 요 장벽이 뭐냐면 바로 얼음 장벽입니다. 바로 추위 때문에. 추우니까 또 뭐 농사 짓기도 어렵고, 예, 그 장벽들이 있었죠. 아시겠죠? 자, 30도에서 60도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람들이 대륙으로 좀 더 자신의 영역들을 확장하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다. 아래로는 뭐? 그게 전염병 장벽.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뭐? 바로 얼음 장벽. 이렇게 장벽이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었던 전염병 장벽, 이 대표적인 전염병으로 3가지가 있는데 말라리아, 콜레라, 황열병이 있다. 요것과 또 대비해서 비교해서 30도에서 60도 사이에 또 유행했던 대유행병 패스트, 천연두, 콜레라, 인플루엔자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